안녕하세요, F1입니다. 오컬티스트 금단의 의식 빌드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빌드 메커니즘은 아신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는 빌드의 본격적인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타협은 많이 없앴습니다.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유니크에서 옵션 수치를 높게 챙기는 건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 챙겨야 할 부분들을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 패시브와 주얼 파트입니다. 주얼에서는 경우에 따라 군주얼 세팅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에서는 업그레이드한 레어 옵션들을 보면서 설명하고, 특별히 유니크에서 챙겨야 할 타락 옵션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엔드 빌드인 만큼 마피로 넘어갔을 때 고려해야 할 부분들도 정리하겠습니다. 스킬 세팅입니다. 메인 스킬에서 치명타시 시전 보조 대신 핵심 조준 보조로 바꿨습니다. 두 보조점에서 모두 매핑에서는 큰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스전 시 샷건 딜을 위해서는 핵심 조준 보조가 더 어울려 바꿨습니다. 아마도 17티어 이상 보스 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하 매핑 기반의 파밍에서는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동기를 바꿨습니다. 서리 전멸의 변성잼으로 바꾸었고, 텔레포트이기 때문에 방패 돌진보다 훨씬 좋습니다. 다만 원소 반사가 안 일어나도록 공허 조작 보조를 연결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동일합니다. 패시브입니다. 해당 패시브는 96레벨 기준입니다. 권능 충전 최대치를 찍기 위해 큰 줄기는 바뀐 게 없습니다. 레벨을 더 높인다면 대형 군주얼 파트를 찍으면 됩니다. 지금 세팅은 빡빡해서 레어 주얼이 없습니다. 레어 주얼을 챙긴다면 에너지 보호막과 치명타 관련 두 줄을 챙기면 됩니다. 다음은 고유 주얼 파트입니다. 다른 것들은 저번 영상과 동일하고 의미의 빛 옵션만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도플에서도 쓰던 카오스 피해를 쓰고 있었지만 이번엔 하이엔드인 만큼 에너지 보호막 증가로 바꿨습니다. 에너지 보호막 옵션의 경우 현재 100디바인으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어도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감시자의 눈 옵션을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필수로 챙겨야 할 옵션은 명중시 에너지 보호막 획득입니다. 이 빌드가 투사체가 많고 시전 속도가 높은 만큼 해당 옵션이 생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는 단련, 결의, 열광 등 사용하는 오라에 따라 챙길 옵션을 적었습니다. 용병 오라까지 고려하여 사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킬군 주얼입니다. 개요에서 미리 말했다시피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불경한 힘을 챙기는 방법에 따라 스킬군 주얼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 스킬군 주얼에서 압도적인 아기 노드를 통해 얻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무기 공호 충전기의 타락 옵션으로 불경한 힘 획득 옵션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세팅 모두 설명하겠습니다. 대형군 주얼에서 압도적인 아기를 채택하는 경우 형원 불가도 같이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중형 스킬군 주얼에서는 확대경과 광대한 권능을 찍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싼 방법입니다. 다만 스킬군 주얼에서 주요 노드 외에 추가 효과는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수적인 옵션을 챙긴 느낌이고 고점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무기에서 불경한 힘을 획득한 경우입니다. 공허 충전기의 타락 옵션으로 불경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군 주얼에서 이 노드를 챙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형 주얼의 패시브 노드를 모두 에너지 보호막으로 바꿔줍니다. 패시브 노드 효과 증가도 같이 챙기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중형 스킬군 주얼은 고유 주얼인 과대망상에서 형원 불가를 챙겨주었습니다. 과대망상에서 레어 중형군 주얼에 있던 광대한 권능 혹은 확대경을 같이 챙기면 좋습니다. 현재 저는 이 세팅을 사용 중입니다. 이 경우 에너지 보호막을 스킬군 주얼에서도 챙길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재산 상황에 맞춰 세팅을 유동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다음은 장비 파트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유니크가 매우 많습니다. 유니크 장비의 종류는 저번 영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옵션이 바뀐 부분들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무기 타락 옵션으로 불경한 힘 획득, 투구 타락 옵션으로 권능 최대치 증가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유니크들은 수치를 높게 업그레이드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레어 부위들의 변화를 한 부위씩 보겠습니다. 갑옷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해당 갑옷은 약 60디바인으로 샀습니다. 총주기 포식자 옵션을 적혀진 대로 챙겼고 에너지 보호막이 3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저항과 스탯을 챙기면 좋습니다. 다음은 장갑입니다. 총포 옵션으로 이동 방해 및 낙담을 똑같이 챙겼습니다. 그 외에 에너지 보호막이 최우선이고 나머지는 스탯 및 저항입니다. 마나 및 생명력 최대치는 상관없는 옵션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지입니다.
저항이 많았던 반지에서 상당 부분 저항을 플라스크로 해결했기 때문에 에너지 보호막 기반의 반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챙겨야 할 추천 옵션으로 처치시 인내 충전 획득입니다. 방어 관련 옵션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레어 부위와 똑같이 스탯 및 저항을 챙겨주면 좋습니다. 다음은 마법사의 피 세팅입니다. 저는 마법사의 피를 예견자로 직접 먹었는데요. 이 정도 고가의 장비를 직접 먹은 건 저도 처음이네요.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옵션을 보면 마법 특수 플라스크 최대 4개를 상시 적용으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플라스크에서 다양한 추가 옵션들을 챙기고 효과 95% 증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플라스크당 1 디바인 정도 투자하면 됩니다. 남은 한 자리는 고유 플라스크인 병에 담긴 믿음을 사용하면 됩니다. 특수 플라스크 종류로는 저항 종류별 플라스크 3개, 나머지는 은 혹은 화강암을 추천합니다. 은 플라스크는 맹공으로 딜 및 이속에 큰 영향을 주고, 화강암은 물리피해 관련 방어에 좋습니다. 그리고 폭풍 연막을 통해 모든 원소 상태 이상 면역을 만들어줍니다. 플라스크 하나에서 감전 긴급 회피 52% 이상을 챙기고 폭풍 연막을 착용하여 감전 긴급 회피 수치만큼 모든 원소 상태 이상 긴급 회피를 100% 이상으로 바꿉니다.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원소의 순수함을 쓸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라에서 열광을 직접 쓰는 것으로 바꾸었고, 열광 용병을 결의 활력을 쓰는 용병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쓸만한 용병 오라가 없는 것 같네요. 힘 용병 세팅입니다. 대부분 유니크로 구성하였고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투구에서는 주변 적의 카오스 저항을 깎는 옵션을 챙기고, 장갑에서는 타락 옵션으로 명중시 절망, 명중시 쇠약화를 챙깁니다. 현재 장갑이 유니크인데 유니크 옵션 때문에 낀 것이 아니라 타락 옵션 때문에 낀 것입니다. 레어 장갑이어도 됩니다. 장화에서는 저항을 최대한 맞춰줍니다. 스킬로는 인내의 함성, 활력, 결의가 있는 것으로 고용합시다. 모두 방어에 큰 도움이 되는 스킬들입니다. 이로써 이 빌드로 하이엔드까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요구에 따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16.5티어는 충분하고 17티어도 그냥 됩니다. 16.5티어 심연런도 해보고 17티어 공세런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꾸준한 수익이 나오는 심연런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세런이 수익은 더 잘 나오지만 맵당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어느새 리그 오픈한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이제 대부분의 리그 컨텐츠에 대한 분석은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끌리는 빌드가 있다면 하나 정도 더 하고 이번 리그를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추천하는 빌드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클론에 기반한 빌드 해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oesn't matter how this ends, only that it does. No witnesses. Cool. Oh, I've done.